그때 이 소절 이게 정말 이게 그럼 막 싸운 나의 그 똘끼가 그 압력밥솥에 그 뜸 들이기 전에 이럴 때 탁해서 당면을 팍 하는데 그 직전인 거야. 막 시끄러울 때 있잖아. 그런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근데 그 비가 와서 그러니까요. 날개가 안 젖었어요? 그래, 날개가 비어가지고 그 왜 티팬티라고 그러잖아요. 그 충격적이었어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입니다.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요정식탁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쿼드러프 4천만 동원의 대기록을 가진 배우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옆집 사는 아저씨일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 위층 사는 백수 삼촌 같기도 하고, 참 다채로운 역을 참 믿음직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왠지 전 이분 생각하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입니다. 유승용 배우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건강식 브랜드 그리팅에서 만든 솥밥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친환경농업협회랑 같이 만든 거여서 유기농 쌀을 사용했고요. 친환경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생기는, 그러니까 한 끼를 먹어도 조금 건강한 음식, 아마 요즘 트렌드인 것 같은데, 뭐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 늘 트렌드였죠.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 그리고 뭐 혼자 살아 보신 분, 혼자 사시는 분들, 또 혼자 살아야 되는 분들, 아니면 나 혼자 먹으면 혼자 사는 거야. 예. 또 맞벌이 부부들이 있는데 매번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좋은 걸 잘 고르는 게, 요즘은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게 또 기업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왜 다 떠넘겨? 기업들이 다 해. 보니까 전복내장 솥밥, 삼계솥밥, 불닭 콘버터 솥밥, 묵은지 부지깽이 불고기 솥밥, 명란 톳 솥밥, 가자미 톳 오차집게, 비빔나물 솥밥. 이거 다 요정식탁 보고 만들었나 보다. 야, 봐봐, 명란 만들었지? 김치 불고기, 생선도 했었어. 그러니까 균형에 맞게 제철 재료들을 사용했다는 것들이 보이고, 딱 한 끼로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게 일단 손이 가게 생겼고, 제철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주일 하나씩 정도는 보통 그때마다 조금 새로운, 이걸 3분 30초만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된다 그래서 인공조미료를 많이 낮췄다고 했거든. 그 말이 반가워. 난 명란 양을 보고 너무 좀 짜면 어떡하지 하는데 전혀 안 짜고 너무 고소하고, 이 톳 향이 너무 명란이랑 잘 어울려져. 톳이 약간 포슬포슬한 맛을, 질감을 더 살려주고, 향이랑 너무 맛있어. 너무 잘 만들었다. 향이 와, 진짜 좋은데 향이. 조미료 많이 들어가면 닝닝한 맛이 있잖아. 없고 고기는 대박이야. 솥밥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렇게 씹히는 건더기의 양들이잖아. 이게 너무너무 잘 살아있어. 불고기 여기서 잘 재서 한 것 같은 정도의 식감이야, 불고기가. 1인 가구들 우리 알잖아요. 딴 말 다 필요 없이, 반찬 필요 없이 그냥 되게 한 끼 잘 먹었다. 오늘 마지막에 밥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다. 헤드 만져. 헤드민가 걔 이름이? 옳지, 기다려. 안녕하세요. 헤드민. 괜찮아요? 아이 그럼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 반갑습니다. 아이고. 들어보세요. 비가 와서 그러니까요. 날개가 안 젖었어요? 이거 보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이쪽을 안 해. 이거 뭐예요?
뭐 좀 좋아하실 만한 거 바리바리. 아니 또 크록을 사오셨어. 역시 아니 근데 술 안... 파리지앵이시니까. 제가 어디 앉아야 되죠? 아 그쪽에 앉으시면. 아, 네네. 아 역시 근데 목소리가. 아니 사실 우리는 처음 본 거는 저는 짐에서 기억나세요? 봤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운동하다가 만난 거 그게 저 아니에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15년? 저는 엄정화 배우랑 베스트셀러 때 무슨 술집을 갔는데 거기서 저쪽 구석에 계셨어요. 또 행패를 부리고 있던가요? 그래서 엄정화 씨가 막 그때 소개시켜줘서 인사드렸었어요. 그리고 짐에서 좀 네, 근데 짐에서도 약간 이렇게 너무 그 점잖게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날개가 비어가지고. 그러면 음료수는 물이 좋아요. 일단은 물 좀. 네네. 그러면 고기 물 제가 여기다 따라놨어요. 아 여기 있군요. 네네네네. 아 사실 승용 씨 온다 그래가지고 저 바깥에 수국을 좀 제가 좀 목수국을. 저는 가드닝 계속 보고 아주 막 분갈이 이러는 거 계속 봤거든요. 저도 이제 원이 좋아.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꽃 이런 거를 원래 좀 좋아했어요. 아주- 자연, 그러니까 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승용 씨의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마초상이잖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자상. 근데 내가 인스타 팔로우 같이 하고 있거든. 마팔인데 보면 목공예, 꽃꽂이. 그러니까 하늘 사진. 어르신들이 하신대. 진짜 하늘 사진. 애들한테 맨날 혼나. 하늘 좀 그만 찍으라고. 나 하늘을 많이 봐요. 근데 그 취미가, 그러니까 사실은 취미를 갖기 되게 어려운 일정들 아니에요? 아 원래 막 손재주 이런 게 많았었는데 뭐 그럴 여유가 없다가 코로나 때 그때 그냥 미친 듯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막 그냥. 그때 조바심은 없었어요? 네? 조바심은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너무 저한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그냥 선물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베스트셀러 때 그 쫑파티 때 그때 본 이후에 처음 본 건 사실 그 체육관에서 본 거예요. 네, 한 8년 된 것 같아요. 그냥 거기가 좀 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편하고 막 요란하지 않잖아요. 뭐 그래서 거기서들 사실 많이 만났어요. 뭐 저기 랩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맞죠. 거기 패기구 뭐 이런 분들 만나고. 제가 그런 분을 어디서 보겠어요. 빽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패기구? 에? 아 패기구. 나 패기구 소리. 캐비어 이후로 참. 오 깜짝 이런 놀랐어. 말도 안 하지. 빽 있는 사람 만나고 이런 말도 잘 안 하는데 미쳤나 봐. 지금 내가 딱 이렇게 길게 얘기해 본 적 처음인데 내가 딱 느낀 게 목소리.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딱 무게감이 있으면서 정확해. 발음이.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쭉 보잖아요. 봤을 때 조사해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영화들이 다 다시 봐도 다시 생각나고. 근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게 목소리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 사극할 때는 그쵸. 사극할 때는 참 신체 비율도 딱 사극하고 어울리고 그 오동신이거든요. 그래서 한복하고 잘 어울려요. 쫙 붙여. 아니, 그래서 이것도 진하고 뭐 수염도 막 쑥쑥 나고. 그런데 이제 목소리도 이제 좀 사극하고 좀 붙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나는 그 목소리가 안정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국민 배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 배우라고 꽂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다 너무 좋고 낮은데 목소리가 되게 또 정확한 사람은 유승열. 좀 올릴게요 이제. 올리지요. 아 이거 그냥 바뀌면, 네네. 예. 색깔이 야. 근데 예전엔 술을 꽤 했죠. 예전에 뭐 어마어마했죠. 술은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심심할까라는 생각은 있죠. 그럼 친구들이랑 콜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 예전에 그랬어요. 그냥 커피 마시면 커피 한 잔이 사실 생맥주가 뭐 2잔 정도 나오니까 막
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제가 이제 다 모든 약속을 11시 브런치 맛집에서 이렇게 애들한테 만나자 그러면은 막 욕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너무 편한데. 근데 그런 거 보고 근데 그러고 나면 되게 예민해지기도 하는데 승용 씨 나온다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었어요. 여러 군데는 아니고 한 2사람. 그래서 심지어 정한을 어저께 만났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니? 승용. 그리고 또 집 영화 집 영화 뭐였죠? 집 영화? 집 영화? 성균이랑 수정이랑 같이 했다.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그게 어떻게 집 영화야? 그건 저긴가? 영화사 집이에요. 영화사지. 나는 집에 관한 영화인 줄 알고. 집에 이제 오래 봤던 사람들한테 이제 성룡 씨 어떤 사람일까? 그랬더니 근데 공통적인 답이 사랑스럽다였어. 그 정화가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근데 정말 사람이 유하고 사랑스럽대. 근데 누군가에게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을 남자에게 잘 안 하잖아요. 드물죠. 근데 승용 씨 어떤 사람이 했더니 스태프들한테 너무너무 잘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름 써서 선물해주고 막 이런 거. 그거 약간 애들 이름 다 이제 스태프들 영화 외우고. 현장에 몇 명이 돼요? 한 100명? 100명 정도 되죠. 근데 그 웬만하면 외워요? 요즘에는 그 12시간 때문에 외울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그렇지. 그냥 뭐 몇 개월 동안 뭐 40시간도 촬영을 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이제 키스텝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게 제일 좋냐 그랬더니 막내 이름들을 불러주면은 자기는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내들 이름부터 외우다가 그 위에 그러다가 이제 다 경구 선배님, 설경구 선배님도 스태프들 이름 다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뭐 웬만한 스태프들은 특히 이제 분장, 의상 저랑 이제 스킨십이 있는 스태프들은 다 외우죠. 난 진짜 안 외워지는데. 근데 귀에 지금 여기 수지침. 나 이거 진짜 이게 가봉 이런 거 잘못돼서 그게 뭐가 꽂혀 있는 줄 알고 진짜로 계속 지금 그래 쳐다봤어. 제가 계속 봤는데 이쪽 면이었어서 제가 못 봤었나 봐요. 진짜로. 의정 식탁은 봤어요? 이제 나오기 그럼요. 전에 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봤어요. 어땠어요?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워. 배우 이게 입장에서 왜 그렇게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배우들이 이제 다른데 안 나가거나 조금 꺼려하는 배우들도 흔쾌히들 막 고현정 배우도 그렇고 전도연 배우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편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말이나 뭐 이거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말 끊겼네.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 왜 나오나 그거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좋은 거를 집중이 안 돼. 맞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된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일단은 계속 이야기를 나오게 근데 이제 그게 거미줄하고 누에고치가 있는데 거미줄은 걸리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에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게 실크가 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 어떤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렇게 생각이 됐고 또 배우들이 이제 도슨트를 하는 거죠. 자기 작품을. 맞아요. 그런 게 너무 그 아카이브를 다시 한번 그 인생에 있어서 긴 마라톤 중에 이 구간 기록을 다시 한번 좀 얘기하는 우리를 정리해 주니까 너무 고맙네. 그리고 어찌됐건 좋은 영양제를 그냥 이렇게 수액 맞듯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양제를 영양분이 있는 것을 장을 봐와서 손질을 해서 좋은 레시피에 플레팅을 해서 내가 먹고 싶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한테 어떤 유익하고 좋은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 배우들이 와서 막 고해성사하듯이 이 누에 고치를 막 꺼내는 거야. 나보다 더 잘 정리해 주셔서 이게 너무 감사하네요. 사실 그래서 매번 나는 왜 이분들이랑 친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난 그 필모를 다 보고 나면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져서 이미 어떤 얘기를 쥐어짜지 않아도 이 사람이 했던 결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왜 이렇게 막 현장에 사랑으로 대하고 막 이 사람이 얼마나 스태프들한테 왜 잘하냐 이 얘기가 그 인터뷰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현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임수정 배우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감탄하고 오빠 너무 좋다고 깜짝 놀랐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손님 오시면 저도 뽑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100% 준비를 해가는데 현장에서 저는 특히 그러니까 애드립을 막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준비하진 않아요 또. 근데 현장에서 집중하다 보면 그 테이크 하는 순간 그 순간에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확률이 높아요. 스트라이크 존이. 왜냐면 오케이 나는 경우가 그래도 한 70~80%는 돼요. 그런.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응? 저 짝이 남편이라더만. 전 남편. 오, 씨. 이게 그냥 재능과 끼로 애드립이 되면 약간 기분 나쁠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색해서 애드립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현장이 그렇게 이 인물이 되게끔 미술이나 음악이나 뭐 저기 음악은 없지 그때 아니 이제 촬영 현장에서는 나중에 후반에서 근데 사실 음악보다 더한 게 그 분위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막 다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툭 선물같이 그런 순간이야. 선물 같은 순간이야. 이게 좋은 말이다. 선물. 그거는 선물. 사실 선물이지. 선물이에요. 어떤 현장에서도 그게 늘 애드립이 너무 잘 나와. 그런 배우들은 아무도 없을 거야.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 현장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그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유튜브지만 이게 현장인 거잖아요, 저한테. 근데 이게 이 분위기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또 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봤을 때랑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네. 자웅동체 같아. 다 같이 움직여 이렇게. 리액션들이 깜짝 놀랐어요. 쟤도 너무 아까 막 여기 와서 이 카메라 보고 이런 게 우리 매니저예요. 네, 근데 와서 이렇게 카메라 보고.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할 일들이 서로 좀 많긴 하지만 요 분위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요정식탁인데 하물며 유튜브도 이런데 영화 현장은 훨씬 더 그 긴장도가 훨씬 높잖아요. 높고 이게 안 나오면 옛날처럼 뭐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또 비용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걸 온몸을 던져서 연기해줄 연기자들한테 이제 다 이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게 안 나오면 사실 울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감독들은 속상하죠. 우는 사람도 봤잖아요. 네. 봤어요, 진짜. 진짜 봐. 그다음에 진짜 그거는 관객은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작품을 열심히 만들죠.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게 만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이 극장 산업, 영화 산업이라는 게 어찌됐건 바로미터잖아요. 최선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연 배우로서 책임은 질 수 없지만 책임감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구하고 죄송하고 또 돌아보게 되고 그렇죠. 의기소침도 하고 당연하죠. 안 되고 있는데 아니 괜찮아 이러는 것도 웃기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대 인사를 이제 가면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너무 화내도 안 되고 환해도 안 되고 너무 의기소침해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딱 중용을 지키고 있는 건 포커페이스 유지. 좀 돋닦는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극한직업이라는 작품 때는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좀 행복하고 싶은 작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준익 감독님이
진짜 현장의 유토피아라고 하거든요. 정말 배울 것도 많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때마침 그때 이제 자산어모라는 작품을 제안을 주셔가지고 바로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역의 부피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네네네네. 정말 유승용 씨가 나왔는데 거기서 너무 진지한 진짜 정약용이 환생한 것처럼 그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약용이 조금 더 말랐을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 너무 그게 다 근데 이준익 감독님 얘기 나오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무명 때 길었어요. 무명이 꽤 길었죠. 무명이라기보다는 연극을 계속했으니까 그리고 난타라는 공연도 계속했고 그래서 사실 무대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그냥 무대에 집중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이제 오빠 난타를 한 5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빠도 이제 말하는 연기 해야지. 그래서 그때 이제 장진 감독 만나면서 아는 여자를 시작해서 박수 칠 때 떠나라, 거룩한 계보. 그래서 사실 길면 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되게 짧았어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고 매체를. 그렇지만은 사실 그리고 뭐 황진이 열혈남아 뭐 이렇게 쭉쭉쭉쭉. 그때는 완전히 주연이 아니지만 차곡차곡 조연으로 쌓고 있었는데 저는 그 이준익 감독 대화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 수영을 하는 것 같다. 지금 기분이. 그랬더니 진짜 무슨 선문답도 아니고 감독님이 그러셨다는 거야. 땅을 깊이 팔수록 맑은 물이 나온다는. 이 사람들이 되게 착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얘기로 서로에게 감명을 주고 그 얘기를 알아들어 주는 게 사실은 그게 참 풀리지 않는 난제가 한 번에 딱 어떤 공식으로 쫙 풀리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그 문경에서 장소 새벽 5시 50분경인데 그때 술을 마셨으니까. ENFJ 아니 그 분장 다 하고 뒷짐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단역 배우들은 좀 일찍 와서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이제 걷고 있는데 이준익 감독님께서 진짜 좋은 어르신인 게 뭐냐면 누구나에게 똑같이 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 정대감으로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감독님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런 고민들을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얼굴이 아직 기억이 나요. 승모아 땅을 파면 정말 이 맑은 물이 나와. 물론 이 손톱에 막 피가 나오고 그렇지만 더 파면 정말 정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 말의 힘이라는 게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한 번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도전했던 작품들이 7번 방의 선물. 요즘에 콩 먹어야 돼, 콩. 비타민. 먹기 싫은데. 그리고 최종병기할. 그리고 내 안의 모든 것. 그게 뭐냐면 세 캐릭터 다 더 판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최종병기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아내가 여보 그래도 대사 말을 해야지 그랬는데 만주 뭐 어둠 뭐 보동비고 막 말은 말인데 못 알아듣는 말이지. 머리도 여기 뭐 변발하고 막. 그런데 더 파보자. 더 거기서 좀 주변인으로 있지 말고 좀 더 들어가 보자. 그랬던 거였고 7번 방의 선물도 사실 그 캐릭터를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는데 이준익 감독님 말씀이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 말 이준익 감독님은 기억은 하신대요? 그 말씀을 해주신? 여기저기 많이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는 게 아니라 와 이렇게 뿌리신 것 같아요. 홍익인가? 널리 이롭게. 조금. 네네. 제가 한 수를 못 떴어. 너무 미안해요. 너무 재밌네. 재밌어요. 너무 미안해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걸 한 입 드셔야 이제 제가 이건 자두를 조금 뭐 설탕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약간 구웠고
오, 자두를 네. 밑에는 크림치즈와 치즈. 네. 야, 이 정도면 옛날에 소주 2병 요 정도. 소주 한 잔에 요거 한. 우리 대학교 때 서울예대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 무슨 가스등이라는 술집이 있었어. 나 동엽이한테 들은 것 같아. 그건 우리 학교. 정말 완전 세상 들 다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승용 씨도 그때 한복 입고 다녔 개량 한복. 그다음에 여기에 종 차고 다녔다고. 저는 아주 평범한 학생. 그 정도가 평범한 학생. 아 정말 개량 한복처럼 그런 거 입고 다녔. 그런 거 뭐 아주 평범한. 진짜 막 무슨 뭐 너무 독특한 분위기여서 그걸 구경하러 가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마당에서 막 무용 타이즈만 입고 턴 돌고 여기서 노래 부르고 있고 좁으니까. 맞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졸업식 때 저희 이제 학교 오셔가지고 아버지 여기가 대극장이고 여긴 연현동산이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학교는 어디냐? 다 소개시켜드렸는데 학교는 어디냐? 아니 진짜 작아서 그 학교 자체를 작았는데 뭐. 그래서 정겨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뭐 김명민 배우도 1년 후배고 뭐 박희순 선배는 2년 선배시고 다 학교 파트리였어요. 조용했어요. 진짜. 람이라는 배우는 좀 까불긴 했는데 저랑 같이 탈춤반이었어요. 탈춤반이었어요. 탈춤반. 어울려. 아니 뭐 기본적으로 연극 배우들은 다 발레, 현대무용, 뭐 한국무용, 뭐 사물놀이 뭐 다 했죠. 다 해야죠 사실은. 근데 너무 안 어울렸어요. 제가 하얀 타이 그 왜 티팬티라고 그러잖아요. 그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거기 하얀 타이즈를 입고 제가 다리가 되게 짧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쪽 얘기를 넘어가자 보면 화를 찍고 나서 내 안의 모든 것을 바로 캐스팅이 됐을 때 정말 그 짐승이 나왔어. 아니 근데 그건 캐스팅 비하에도 있더라고요. 그 약간 그 거친, 그러니까 너무 코믹하지만 절대 선을 넘지 않으며 직접 잡은 우유를 먹는 게 소한테 예의라고 봐요. 그 순정마초란 곡을 썼을 때 이미지가 약간 그런 왜 형돈이가 가지고 있는 그지만 이렇게 마음은 순정남인 그런 거를 이제 진짜 실사로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제 어쩌다가 이제 보면은 그때 생각이 자꾸 나요. 그 오랫동안 그 우리 그 아까 좀 똘끼 많은 그 학교에서부터 싸운 고등학교 때부터 그럼 막 싸운 나의 그 똘끼 그가 그 압력밥솥에 그 뜸들이기 전에 이럴 때 탁해서 당면을 팍 하는데 그 직전인 거야. 막 시끄러울 때 있잖아. 막 욕망에 굶주려 있는 그때 인기는 어느 정도였었어요? 모든 광고를 다 했죠, 정말. 예, 많이 했네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 진짜 많이 했죠. 그 뭐 캐릭터. 맛의 덫, 맛의 감옥, 맛의 올가미. 그것도 뒤에는 애드립이었어요. 다 애드립이었다면서요. 맛에 덧만 있었는데 맛의 근데 이제 라임이 한 글자씩 더해서 감옥, 올가미. 그래서 뭐 15채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도 막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더 기분 좋은 건 또 최고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열광했죠. 그때 이 소적 이게 정말 이게 근데 그건 의도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막 이렇게 아니요. 그거는 우리 민기동 감독님께서 제가 계속 연습을 하는데 몰래 찍은 거예요. 찍어. 빨리. 그래서 영화를 네. 그것을 단 한 번도 테이크를 간 적이 없고 연습하는 거를 이것저것 해보는데 뒤에 반대편에서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그냥 슛도 없이 네네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연습하는 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원래대로 짜는 건데 그거는 이제 테이크를 갖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근데
그런 것들은 네. 근데 그 수익 근데 이거는 지금 봐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한번 내 안의 모든 것에서 그렇게 짐승 같고 그다음에 굉장히 카리스마 있지만 되게 코믹스러운 바람둥이 역할에서 7번 방? 그건 좀 놀라요. 그런 이런 작품을 고른 이야기 자체가 되게 동화 같았고 저는 그거를 이제 좀 지향하는데 동화 같은 이야기들. 그런데 이제 늘 저희가 봐왔던 인물은 다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비슷하잖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시간이 오래 남았는데 감독님께서 전체 리딩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다른 배우들은 막 뭐 정태 뭐 막 다 사투리 써가면서 막 화려한데 저는 그게 이제 그 캐릭터를 아직 못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다 뭐 콩 먹어야 된다 뭐 근데 땀이 진땀 왜냐면 저는 아직 옷을 못 입었는데 그런데 이제 연출부랑 감독님께서 여러 이제 많이 만나보시고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어머님이랑 같이 그래서 그 친구 그 TV에도 나왔었어요. 수영 되게 잘하는 친구. 근데 그 친구 말투가 이제 그렇고 가까이 이제 있으면서 그 친구랑 많이 좀 자주 만나면서 그 이용구 안녕하세요 이용구 그것도 사실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밖에 없었어요.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도치법이나 이런 것들을 안녕하세요. 이영구.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재앙절개.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그게 정말 완전히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럼 뭐 메소드라고 뭐 연기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 사실 볼 때 그게 너무 그 사람 같았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울고 웃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드립 같은 현장 분위기 때문에 아까 그쵸. 말한 현장이 답이다. 그쵸. 기억 몰라 기억 안 나 뭐 이런 것도 다 애드립이고 그 현장이 다 뭐 미네랄 뭐 이런 것도 다 애드립이었던 것 같고 아니야 이 사람들 뭐 나쁜 사람들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현장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자 음식 한번 캐비어로 바꾸겠습니다. 전번에 고은이가 밥을 못 먹고 갔죠. 밥이 안 되고 있었어. 어머. 다음에 초대해 주세요. 생쌀이 있었어. 근데 진짜 설마 지금 그러진 않겠지. 있어요. 있어요. 밥은 고은이 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재밌었어요. 그다음에 다들 너무 착해서 편하게 성민이 형도 진짜 편하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게 저도 몰랐던 거를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자리가 편한가 봐요. 조승우 배우도 되게 승우 너무 웃겼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제 팬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보카도 맞아요. 이게 위에 게 뭐죠? 참치예요. 아 레시피 없이 조금 내가 먹었던 거 그 기분을 좀 찾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떨려요. 이걸 하면 떨리고 이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 이게 나중에 나 혼자는 캐비어 아보카도 참치라고 적는데 뭐 세 개 다 이름 이게 참치가 간이 됐으니까 참치 좀 해서 약간 캐비어 똑 터지네요. 맞아요. 부드럽고 새콤한 맛이 있고 조금 비린 맛도 있고 그 참치에 아보카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이제 영화 얘기를 좀 돌아가 보면 내 안의 모든 것을 찍고 나서 무슨 광해를 찍었었죠. 네. 개봉 순서로 맞아요. 얘기하면. 네. 내 안에 때 이 순정마초의 그 카사노바였다가 광해 그 묵직한 연기를 할 때 어저께 다시 보는데도 뭐냐면 와 미치겠다.
막 이렇게 서로 바꿔안고 막 이제 그러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왕과의 이 코믹한 상황을 눈빛으로 한 번에 표현하는 한 번이 있었는데 그 한 번이 너무 능청스럽고 사실은 되게 왜냐면 결로 따지면 너무 어려운 연기였을 것 같거든요. 코믹 설정이 아니니까. 그때 이병헌 씨도 처음 만났고 저도 그런 뒤바꾸고 이런 장면들이 첫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동갑이지만 말도 안 놓고 그때는 지금은 친구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마루 소리라 이렇게 스태프들이 지나가면 끄그그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다 이러고 막 서로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막 둘이서만 독대하는 장면들이잖아요. 그 긴장, 밀도. 근데 그 밀도를 느끼는 게 제일 소름 끼치게 행복해요. 그 밀도, 그 순간들. 이병헌 배우도 뭐 그런 거에 너무 탁월한 배우고 사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때. 많은 무대에 서본 어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나요? 그럴 때? 그 긴장감이 있을 때 오히려 즐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도움이 많이 됐죠. 단연간, 5년간 같은 공연을 하면서 무조건 다 안타까우네. 수많은 여러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연을 한 그런 내공들이 그럴 때 이제 차분하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공연 때도 있잖아요. 예전에 피아노 앨범 내고 그 세종문화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입시 때처럼 떨었던 것 같아요. 막 악보도 없이 해야 되니까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래서 진짜 고민했을 때 근데 어느 순간에 편해지는 거는 그건 몇 번 경험하고 나서지 처음에 그 긴장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는 혼자도 아니고 두 배우가 그 정적 속에서 그 긴장 속에서 그 농밀함을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캐릭터 안에 그럴 때 희열을 느껴요 오히려. 짜릿하죠. 희열 안 타네. 잘한다. 짜릿하죠. 짜릿한 것 같아요. 그 긴장 속에서 그런 장면을 리허설하기가 왜냐하면 리허설을 그렇게 비슷하게 하면 휘발돼요. 그게 안 나와요. 그쵸. 그게 희한해요. 이거는 그때 딱 집중해서 한번 딱 진짜 나와야 되는 NG 없이 한 장면이고. 번에. 근데 진짜 명장면이 많았고 이 두 배우의 내공이 얼마나 이게 이 빛을 발하는지 마지막에 막 진짜 막 너무 그런 영화들을 했어요. 네. 영화를 하고 그때 또 상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수상 소감은 젖소에게 그때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저의 현란한 손놀림 때문에 아주 고생했던 강릉의 어느 목장에 이름 모를 젖소에게도 한 작품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연상을 받을 때쯤 됐을 때는 이미 한 10개 가까이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좀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또 받고 뭐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환기 차원에서 근데 배가 불렀을 때네요. 그쵸? 배가 불러서 수상 소감을 막 나눠하고 그러고 나서 7번 방 다음에 명량이 있었어요. 명량이 있었죠. 야 명량은 근데 명량도 사실은 잘 안 택하는 역이었잖아요. 일본 장수니까. 같은 감독님이었어요. 같은 감독님이 다른 나라 장군을 맡겼죠. 네. 무게감이 있지만 신선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아마 이런 배역을 고르는 승용 씨 때문이 아닐까? 또 명량을 해서 또 천만이 또 됐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긴 터널이 있었죠. 김동굴이. 그때는 어땠어요? 정말 해보고 싶었던 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궁금하겠다. 손님 같은 경우는 뭐 어른 잔혹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 그 산골짜기에서 한 4개월 동안 찍은 거거든요. 깐느에 초청받았는데 표적이란 영화로 거기도 못 가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리고 도리화가 굉장히 행복하게 찍었어요. 정말 연습도 많이 하고 너무 재밌게 찍었어요. 뭐 그랬는데 뭐 이제 흥행은 많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의 밤이라는 광해 감독님이었고
그러니까 한 3년 기다렸고 찍을 때도 오래 찍었고 개봉할 때도 오래 기다렸고 그 여러 가지 인고의 시간에 피하면 그 소설이 엄청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저도 너무 잘 보고 근데 이제 그 영화도 흥행에 실패했고 그 염력이라는 작품도 용력 재밌었어. 막 기대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되게 좀 안 됐고 그래서 광해 감독님 천만 했는데 제가 끌어내렸고 부산행 감독님 연상호 감독님 천만 감독님 킬러 그래서 누구랑 할까 이번에 그때도 이준익 감독님께서 또 연락 오셔가지고 아 뭐 다 이게 뭐 성장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 넌 그게 문제라고 성장이 아니라 이제 성숙할 때라고 네가 무슨 청소년이야 성장하게 이 시간들이 나중에는 성숙된 걸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망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긴 시간이었잖아요. 시간적으로도 한 몇 년이었던 거죠? 그 한 4작품이 한 4년 됐죠. 4년. 그래서 극한직업 때 제가 백흑관 무대 인사 때 이번 작품으로는 꼭 2주차 무대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작품 연속 2주차 무대 인사를 못했어요. 이거 되게 슬픈 얘기야. 왜냐면 근데 또 거기서 다 웃었어요. 뭐 슬프지만. 1주차에 스코어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극한직업을 딱 했을 때 극한직업 모든 사람들이 너무 다 좋아했잖아요. 사실 극한직업이 너무 잘 되고 전 깜짝 놀란 게 킹덤과 무빙이었어요. 안 넘어올 것 같은 사람이 OTT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전의 커리어들을 가지고 다시 와서 너무 멋지게 성공하고 그래서 아니 어떤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매력적이었고 또 이제 긴 서사를 빠른 시간 내에 글로벌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찌됐건 이게 다 뭐 자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뭐 크기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투자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많이들 창작자 보호 그래서 터치도 안 하고 시청률이나 관객 수가 없고 그럼 이 정신 건강에 너무 좋은 거야. 진짜로 너무 좋은 거야. 부담이 없는 거야. 제가 무빙 보고 나서 승용 씨 꼭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빙에서의 그 로맨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강풀 작가 만났을 때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풀아 이거 네가 한 해를 다 이걸로 가자고 한 거지 라고 했었어요. 조금 거기가 조금 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왜냐하면 꾹꾹 밟아넣은 서사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서사 때문에 사실 장주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힘을 얻는 것도 그거라고 나중에 보면서 이해했지만 그거 찍으면서는 어땠는지 궁금해서 오랜만에 로맨스였을 텐데 정말 순박한 로맨스 진짜 거의 없었죠. 처음에 다들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빨리 또 쇼폼 뭐 이래서 그런 거에 익숙하잖아요. 대본 있는데 이거 되겠어? 왜냐하면 똑같았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 강풀장 이거 너무 요즘 사람들은 이거 호흡 너무 길다. 맞아. 정말 크게 배운 거는 이 클래식하게 이제 전공법, 진솔함, 뚝심 이것들에 정말 열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허용해주고 맞아요. 동의해줬고 보호해줬고 응원해줬고 또 시공간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다른 글로벌한 관객들이 시청자분들이 아주 섬세하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의도치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이 건강한 반응을 해줘서 와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나도 이게 진짜 이 길이로 간다고? 라고 하면서 보면서도 내가 넘길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의도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무빙 특유의 그 액션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액션에 정확해요. 액션에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알아준 거 그런 액션씬이 남달랐고 이 묵직함 그 서사 있는 액션 제작비가 꽤 돼서 막 거의 CG로 할 줄 알았거든요. 다 아날로그야. 다 그냥 끌려가고
정말 끌려가 내가 이거 CG 안 해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전부 다. 진짜 무빙이 너무 잘 됐고 이게 히어로물 중에 또 다른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저는 감히 얘기하거든요. 거기 장례식 장면에 정말 다들 오열하잖아요. 슬픔은 그렇게 올 것 같거든. 애처럼 울잖아. 막 정말 바지가 벗겨진 채로 막 우는 게 난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장면 하나가 되게 무빙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찍게 됐었던 거예요? 무빙이라는 책이 오기 전에 앞으로는 당분간은 우는 역할이 오면 안 해야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작품에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7년의 밤은 뭐 울음 부패예요. 그리고 막 손님에서도 막 울고 뭐 염력에서도 울고 그 내 작품도 다 울어. 뭐 저기 도리와가에서도 울고 뭐 극한 직업에서도 아니야 하고 다 울어. 그 킹덤에서도 막 울고. 근데 감정을 극대화하다 보면 그 얼굴 모양이나 이런 데시벨이나 이 음색이 똑같아지거든요, 사람이. 이게 아끼니까. 너무 반복되면. 아끼니까 이제 약간 거부가 생겨서 제 스스로가. 그래서 당분간 안 해야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장면을 보는데 이것 때문에 해야겠다. 근데 뭐 강풀자가 변태 같아.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우리는 엘리베이터. 황소 같은 울음이 먼저 내린다. 와. 변태. 뭐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막 썼는데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누가 연기를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그냥 그 장면이 가지는 힘. 그리고 다 같이 창작의 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를 열어두고 좋은 것들을 받아서 실행해주고. 그게 뭐냐면 제가 좀 점프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울음에.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당일날 그러면 상복을 보자. 상복에 이제 고 황지 딱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울고 그러면 옷 갈아입는 씬을 넣자. 그래서 현장에서 그 옷 갈아입는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를. 근데 또 박인재 감독님이 그러면 형, 그 군화 있는데 안 벗겨지는 거야. 바지를 먼저 내려서 그래. 근데 저도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쓰러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다 탁탁탁탁 스태프들도 뭐 누구 하나 이거 왜 콘티 없잖아 이런 사람 없이 다 어디서 그냥 도깨비 멍멍이 같아. 얘기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현장이었죠, 정말로. 그래서 현장이 답이다. 니네 강풀을 봐야 되거든. 풀이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런 거는 그게 그러니까 캐스팅고였을 거야 아마. 아니 굳이 무슨 지문에 뭐 진짜 그래. 그 지문 하나가 이 씬을 만들고 이 씬이 우리가 보게 되고 그걸 사람들이 무빙을 기억하는 어떤 한 코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 선택들을 너무 잘한 것 같은 거야. 아직도 현장이 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라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무게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심지어 나도 무게감 좀 가지려면 가질 수 있을걸? 야, 왜 이래. 아마 무게감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새로움, 신선함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 우리 나이엔. 근데 두 개를 다 가진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더 얘기해보면 재밌어요. 그 B형이니까 그 집중했다 실증 잘 내고. 그러니까 저는 천직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잘만 건강하게. 그래서 맨날 가는 거예요, 운동하고 맨발 걷기 하고. 그렇게 잘만 준비되어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닭강정 같은 거, 그런 거를 저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그런 게 와요. 이야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너무 그걸 감사하죠. 또 받고 재밌어 하고 재밌어. 하고. 그러니까 얘 되게 귀엽다. 어쩜 이렇게 점잖지, 얘가? 안내견 출신이에요. 와. 그래서 그럼 항상 여기 있었어요, 밑에? 항상 지금 나 째려보는 거 봐. 오늘 왜냐면 이런 촬영인데 비가 와서 지금 저녁 산책을 못 갔어. 아침은 내가 시켰어. 약간 불만이 있나 보다, 지금. 그러면 날 째려봐. 얘는 지금 너무 졸렸거든. 그렇구나.
이렇게 지금 오늘 얘기해 보니까 너무 잘 왔죠. 그럼요. 잘 왔어. 참 지난번에 한번 연락 주셨잖아요, 뒤에. 진짜 그 내가 장문의 DM을 받고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때 제가 촬영 중 아니었나? 촬영 때문이라는 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막 이 장문이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져서 근데 잘 온 유승용의 2024년의 선택은 무엇인지 이제 작년에 찍었던 작년에 찍었던 아마존 활명수 네, 아마존에 가서 찍었어요, 진짜. 브라질 가서 40시간 갔어요. 파리 경유해서 갔는데 파리를 가면 5분의 2 간 거야. 아마존을 가서. 한 이유가 뭐예요? 저랑 작품을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 극한 직업 뭐 이렇게 같이 했던 배세영 작가가 제안을 줬고 저를 이제 페르소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누구나 그럴 것 같아. 저를 누구나 두고 그럴- 썼다라고 딱 어. 그게 이제 기대가 어. 딱 되죠. 그 아이디어가 기가 막혔어요. 활명수예요. 아마존의 활명수. 활명수. 네. 그 제가 이제 전직 양궁 메달리스트거든요. 은퇴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구조조정을 당할 것 같은데 볼레도르라는 나라에 가서 금강 개발권을 따와라. 국격을 위해서 네가 양궁 코치를 해줘야 된다. 가다가 헬리콥터가 추락을 해가지고 이제 원주민들한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원주민들을 데리고 우리나라로 다시 와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 책에 끌린 게 우리가 무슨 뭐를 가르쳐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들한테 배우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있고. 우리가 또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가서 양궁을 또 봐서 또 알지. 우리가 또 이번에 잘 되면서 야 이거 기운이 상서롭다. 저희 막 되게 좋아했어요. 야 잘한다. 이거 내 인터뷰 봤는데 이거 위에 향후 10년 동안 코미디는 없다. 이제 닭강정이라는 작품을 올 봄에 했고 그리고 해야죠. 또 들어오면. 제가 일어서는 이유는 진짜 이건 준비해야 돼. 이제 밥도 뜨거워졌고 네네. 꿈을 물어봐야 돼서 꿈. 곡을 다시 여기다.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잘 어울린다. 삼계솥밥이 이렇게 이거 맛있겠다. 이거 봐봐. 꿈. 꿈. 저는 많이 이룬 것 같아요. 이미 또 멋지다. 많이 이뤘고 어떤 배우들한테는 저만큼 이렇게 되는 게 꿈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감사하게 어린 나이에 많이 그런 것들 귀여운 나이였지. 그런 운이나 그런 기회들 그리고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때 저 20대까지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운 그 전두엽이 왕성한 그래서 창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좋은 환경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옛날에 이 핸드폰 없고 이럴 때 OTT 없고 이럴 때 책을 읽어놓은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 그걸 읽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 그러니까 난 시나리오를 아직도 책으로 보고 싶거든. 저도 그렇죠. 네, 약간 그럼요. 그런 게 있어요. 책 그냥 메모하고 이렇게. 손편지. 이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 이거 서해인가?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참 행복했던 시대구나. 저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정립이 됐는데 지금 꿈이라는 게 아. 이게 사명 같은 건데 약간 브릿지? 아버님 세대들은 정말 자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통행 금지도 있었고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러니까 생존 오로지 교육. 맞아. 그래서 자신의 그 삶이 저당 잡히고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아버님 세대 그런 진짜 그런 땀과 맞아. 피와 희생을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다 빨아먹은 거잖아요. 저희가 빨아먹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자연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들의 것을 우리가 가불해서 다 쓴 느낌이에요. 이미.
그 위아래로 사실 받은 거를 조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좀 갖고 싶다. 그래서 사실 그 자발적인 뭐 제주 올레 홍보대사이긴 했는데 뭐 또 섬 홍보대사고 그래서 섬 100길 만드는 것도 같이 참여를 했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친구들이 이 IT 디톡 그래서 좀 거기서 나와서 좀 같이 걸으면서 핸드폰 없는 100일장도 하고 뭐 그림 그리기도 하고 뭐 보물 찾기도 하고 근데 그게 요즘은 너무 없는 어른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무엇인가 세상에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어른조차도 너무 요즘 귀하니까 자연에 대한 이야기, 뭔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누군가 즐겁게 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 어때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영혼이 없었나? 너무 나 맛있네. 말이 안 끝나는데. 근데 오늘 약간 실험 작품에 오셔서 앞에 두 개가 이건 피망향 잘 나죠. 약간 그 이게 그 바스크 지방이라고 스페인 북부, 프랑스 남부랑 붙은.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사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 마무리해야 근데 마무리해야 되는 거.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마무리한다고 지금 너무. 진짜 맛있네요. 괜찮아요? 네네. 요건 맛있었죠? 근데 요건 맛있죠? 다 맛있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오늘 어때요? 인터뷰는 괜찮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 괜찮게 얘기했죠 제가. 공부 좀 잘했죠? 네. 애정이 있어요. 오늘 퇴근길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내일 너무 핑계고 와서 너무 달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네, 좀 높이 조용. 진중한 모습. 슈퍼 아이돌. 네. 조용한 재서 사람. 재석이가 거긴 대기업이니까 좀. 우리 뭐 동이랑 성규가 알아서 이제 저는 말수를 하는데 그다음에 저 다음 것도 뭐 없어요? 지금 찍고 언제 다음 것도 뭐 있어요? 묵은 영화 2개 있어요. 하여튼 뭐 운동에서도 보고 아니에요? 키 흘리는 거 아니야? 또 우리 또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이런 걸로 이제 못 나가게 하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 비 오나? 이쪽으로 가. 네. 가세요.